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 바로 지금 한창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세계 엑스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엑스포가 처음에는 좀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다고요.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네, 맞습니다. 그 자료들을 쭉 보면 시작은 정말 회의론이 꽤 지배적이었어요. 아무래도 1970년에 열렸던 오사카 엑스포의 성공이 워낙 대단했으니까요. 아, 그쵸. 그 과거의 영광 때문에 이번에는 좀 기대에 못 미칠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군요. 네, 그냥 뭐 그저 그런 속편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았죠. 게다가 그 비용 문제도 상당히 심각했잖아요. 아, 네, 그게 정말 컸습니다. 건설 비용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뭐 2배까지 2,350억 엔, 그러니까 미화로 하면 한 15억 달러까지 늘어났으니 비판이 없을 수가 없었죠. 15억 달러요? 와, 그 정도면 정말 큰 금액인데 단순히 돈 문제만도 아니었죠. 다른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엑스포 부지 개발 가치가 사실은 2030년에 개장 예정인 일본 최초 카지노, 그거 건설하려고 미리 포석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꽤 있었어요. 아, 카지노 연계 논란. 네, 그런 논란 속에서 개막 직전에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에 가보고 싶다는 사람이 겨우 16%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16%. 정말 낮네요. 네, 그리고 개막하고 나서도 뭐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거나 줄이 너무 길다, 음식값이 비싸다 이런 자잘한 불만들도 계속 나왔고요. 아, 맞아요. 특히 그 영국간 애프터눈 티는 좀 얘기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좀 혹평을 받았죠. 정말 시작은 좀 삐걱거렸네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160개국이나 참여하고 있고 방문객 수도 엄청나다고요? 네, 맞아요. 개막하고 나서 분위기가 정말 확 바뀌었어요. 4월에 개막했는데 6월 말까지 벌써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하니까요. 1,000만 명이요? 두 달 만에? 네, 어떤 날은 도쿄 디즈니랜드보다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할 정도니까요. 목표가 10월 폐막까지 2,800만 명 유치인데 이 추세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와, 정말 대단한 반전인데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성공 유임이 등장하는데요. 네. 바로 공식 마스코트 мя쿠мя쿠입니다. 아, 그 눈알 많이 달린 좀 기묘하게 생긴 캐릭터요? 네, 맞아요. 처음엔 약간 귀괴하다는 평도 있었는데 이게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관련 상품들이 그냥 나오는 족족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그 정도인가요? 네, 심지어 일본 관료가 백악관 방문했을 때 선물로 금색 мя쿠мя쿠 저금통을 교환했을 정도니까요.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이 가시죠? 허허, 마스코트 하나가 이렇게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군요. 신기하네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1970년 엑스포에 대한 향수 같은 것도 분명히 작용했을 거예요. 그때 정말 대단했거든요. 아, 그때 달 암석 같은 거 전시하고 그랬다고? 네, 맞아요. 달 암석, 자기부상 열차, 뭐 최초의 아이맥스 영화 상영 같은 것들. 당시 일본 인구 절반, 그러니까 6,400만 명이 방문했다고 하니 그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배경도 좀 있어요. 이번 엑스포는 오사카 지역 정당인 일본 유신회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도쿄의 영향력을 좀 견제하려는 목표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인 사업이거든요. 아, 그런 정치적인 맥락도 있군요. 지역 활성화와 연결된?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이번 엑스포 성공의 진짜 열쇠일지도 모르는 지점이 나옵니다. 뭔가요? 바로 일본인들의 해외 경험 비율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 중에서 여권을 가진 사람이 17%밖에 안 된다고 해요. 17%요? 생각보다 훨씬 낮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일본인들에게는 이번 엑스포가 뭐랄까 자기 나라 안에서 다양한 세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인 거죠. 아,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과거 엑스포처럼 막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여러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매력이 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예전처럼 막 혁신기술 공개 이런 장이라기보다는 가보기 힘든 여러 나라들의 문화나 분위기를 한자리에서 느끼고 즐기는 경험, 그 자체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고 있는 거죠. 약간 안땅에서 즐기는 세계 여행 같은 느낌일까요? 네, 딱 그런 비유가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방문했던 사람 인터뷰를 봐도 처음엔 이게 뭐 가치가 있을까 싶었는데
와 보니까 정말 훌륭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현장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오사카 엑스포는 뭐 비용 문제나 카지노 논란, 초기 운영 미숙 같은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네, 악재가 많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мя쿠мя쿠라는 예상 밖의 스타 파워, 그리고 해외여행 경험이 좀 적은 일본인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예상 밖의 흥행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걱정거리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꽤 긍정적인 경험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내국인들에게는 더 특별한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오사카 엑스포의 성공을 단순히 뭐 과거에 대한 향수나 마스코트 열풍 아니면 그냥 경제적인 기대감 때문이라고만 봐야 할까요? 글쎄요. 아니면 혹시 요즘 시대의 월드 엑스포라는 행사 자체가 좀 성격이 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엑스포에서 얻고 싶어 하는 그 가치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좀 더 큰 변화의 신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